자, 44쪽. 자, 등식이 뭐라고 했었지? 등식. 그치. 자,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했었지. 그치? 자, 수학에서 발생하는 모든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방정식 또는 항등식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럼 이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가 뭐냐면, 자, 방정식은 특정 변수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고, 항등식은 그 변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해. 다시, 방정식은 특정 변수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고, 항등식은 그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고 x에 대한 항등식이 있을 때, 자, 이 둘을 구분 지어보면, 자, x는 1이라는 등식을 볼래? 자, 얘네 x 값이 1일 때만 성립하지. x 자리에 1이 아닌 값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지. 특정 x 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지. 그럼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인 거야. 이해되니? 자, 그리고 자, 그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x의 값을 뭐라 부르니?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지. 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지? 그 근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뭐 한다 그래? 푼다고 하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자, x는 x라는 등식이 있어. 자, 얘는 그 x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그치?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자, x에 대한 항등식에서는 해를 따로 구하는 게 의미가 있니 없니? 없지. 해가 뭐가 나오니까 항상 모든 실수 나오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해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해가 항상 모든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니? 자, 방정식에서는 핵심이 되는 게 해를 구하는 게 핵심이 되는데, 그럼 항등식에서는 핵심이 되는 게 뭘까? 항등식에서의 핵심이 되는 것은 항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항등식에서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 법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 조금 정리해볼까? 필기하면서 옆에다가 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모든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방정식 그리고 항등식. 특정 변수에 대해서만, 특정 변수의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방정식에서 그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특정 변수의 값을 해라고 부르고, 그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한다. 방정식에서의 핵심은 그 방정식의 해에 있다. 자, 근데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해가 어차피 항상 모든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해에 대해서 따로 고려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그렇다면 항등식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항등식에서의 핵심은 그 항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에 있다. 항등식에서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항등식에서의 핵심이다. 좀 정리되는 머릿속에?
이제 모든 등식을 방정식 혹은 항등식으로 구분지을 수 있어야 돼. 방정식이 뭐라고? 특정 변수의 값에서만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변수 값에 관계받지 않고 항상 성립하는 등식. 여기 항등식. 등식은 둘 중에 하나다.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 자, 그러면 미정계수법. 그 항등식에서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라고 했지. 자, 이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수치 대입법. 두 번째, 계수 비교법. 자, 수치 대입법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x에 대한 항등식 ax 플러스 b는 0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모든 x 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이해되니?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이지. x에 0을 대입해도 1을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지. 그럼 x에 0을 한번 대입해볼까? 자, 그럼 b가 얼마 나와? 0. 자, 이번에 x에다가 1 대입해볼까? 그럼 a 플러스 b가 0인데 b가 0이잖아, 그치? 그럼 a가 얼마? 0 나오지. 따라서 a랑 b랑 모두 몇 나온다? 0 나온다. 이게 수치 대입법이야. 항등식은 모든 변수의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변수의 값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미정계수 간의 관계식을 찾아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그게 수치 대입법이다. 항등식은 모든 변수의 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미정계수 간의 관계식을 찾아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이다. 이해되니?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한 방법이지. 정리돼야 하는데. 이해되니? 자, 그럼 계수비교법이 뭐냐면 얘도 먼저 예를 들어볼게. 자,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x에 대한 항등식이 있어. 자,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사실 좌변과 우변의 식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지. 이해되니? 마치 이 녀석처럼 좌변과 우변의 식이 정확히 일치해야지만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우변에 있는 이 0을 사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 0 곱하기 x 더하기 0이라고. 그치? 자, 좌변과 우변의 식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같아야 되지.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자, 우변의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0이지. 그치? 그러면 좌변의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도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자, 그리고 우변의 x에 대한 상수항이 얼마야? 0이지. 그럼 좌변의 x에 대한 상수항도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아, 따라서 a는 b는 얼마다? 0이다. 이해되니? 자, 이렇게 자,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의 식이 일치해야 되고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지.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계수비교법이다. 이해되니? 어려운가? 어려워? 정리하시게.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고, 계수비교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성원 저거 영상 조금만 조심해줘, 알았지? 네. 카메라 적었어? 이게 항공식 내용 끝이야. 나머지 정리 전까지.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를 해놔야 돼. 자, 다시 등호를 포함한 식이 뭐다? 등식이다. 등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인간이 남자랑 여자로 구분되듯이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어떻게?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가 뭐야? 자, 방정식은 특정 변수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지. 변수 값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지. 이게 방정식이다. 항등식은 뭐냐?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이해되니? 자, 방정식의 핵심은 뭐다? 그 방정식을 성립시켜주는 x이다. 해라고 부르는 그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고, 항등식에서의 핵심은 그 항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항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데, 미정계수법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수치대입법, 두 번째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은 뭐야? 항등식은 모든 변수의 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미정계수 간의 관계식을 찾아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그게 수치대입법이고, 자, 그리고 계수비교법은 뭐냐? 자,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식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지. 따라서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지. 따라서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미정계수 간의 관계식을 찾아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계수비교법이다. 알겠지? 그래서 정리해야 돼. 자, 128번 볼래? 자, 천천히 개념을 음미하면서 풀어봐봐. 1번. 자, x가 3분의 1일 때만 등식이 성립하지. 특정 x 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지. 얘는 뭐다? 방정식이다. 자, 2번. 4x는 4x. x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항등식이다. 3번. x가 2분의 1일 때만 등식이 성립하지. 특정 x 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니까 방정식이다. 자, 4번. x가 마이너스 4일 때만 등식이 성립하지. 특정 x 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니까 방정식이다. 자, 5번.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지. x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얘는 뭐다?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구분하는 방법 알겠니? 자, A는 B이다. 방정식이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지. A랑 B에 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만 등식이 성립하지. 얘는 뭐다? 방정식이다. 여기 얘도 등식이잖아. 모든 등식은 저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29번 볼까?
자, 129번 보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지.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설명했는데 1단원에서 누구를 변수로 하는? x를 변수로 하는 항등식이라는 말이지.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뭐 취급? 상수 취급. 이해되니?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를 변수로 하는 항등식이고 따라서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거지. 그치? 자, 문제에서 이 항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의 값 a, b, c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자,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볼까?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의 식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지. 따라서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지. 자, 우변의 이차항 개수가 얼마야? 1. 그럼 좌변의 이차항 개수가 얼마? 1. 자, 우변의 1차항 개수 0이지. 그럼 좌변의 1차항 개수도 0. 자, 우변의 x에 대한 상수항이 5지. 그럼 좌변의 x에 대한 상수항도 얼마? 5. 따라서 a는 1, b는 0, c는 5. 됐니? 자,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볼까?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모든 x 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지. 자, x에 0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고 x에 1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겠지. 자, x에다 0 대입해주면 c가 5 나오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6이니까 a 플러스 b가 1 나오지. 자,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5가 6이니까 a 마이너스 b가 1 나오지. 자, 이거 연립해주면 두 개 더 해볼까? 2a가 2지. 그럼 a가 1이고 a 자리에 1 대입해주면 b가 0 나오지. 자, a는 1, b는 0, c는 5. 되니? 이건 수치대입법. 자,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계산이 효율적이니? 개수비교. 되니? 정답은 없지만 더 빠른 방법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방법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더 빠른 방법이 있다. 그래서 너네가 문제 상황마다 더 빠른 방법이 뭘지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131번.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4는 0이 자,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래. 무슨 말이야? x랑 y에 대한 항등식. 누구를 변수로 하는? x랑 y를 변수로 하는 항등식이다. 모든 x, y의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해되니? 되지? 개수비교법으로 풀어주면 자, 우변에 있는 0을 0x 더하기 0y 더하기 0이라고 읽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우변에 x, y에 대한 상수항이 0이니까 좌변의 x, y에 대한 상수항도 0 나와야지. 따라서 c 플러스 4가 0이지. 그래서 c가 얼마다? 빼기 4다. 자, 그리고 우변에 y의 개수가 0이니까 좌변의 y의 개수도 0이 나와야 되고 c가 0이지. 우변의 x 개수 0이니까 좌변의 x의 개수도 0 나와야 되지. 따라서 a가 0이다. 개수 비교. 되니? 자, 두 번째 방법. 수치대입법.
자,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랑 y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x랑 y 자리에 모두 0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할 거고 x에다가 1, y에다 0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할 거고 x에다 0, y에다가 1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겠지. 자, x랑 y 자리에 모두 0 대입해주면 c 플러스 4가 0이고 c가 마이너스 4 나오지. 그지? x, y 자리에 0 대입해주면 c 플러스 4가 0이니까 c가 마이너스 4 나오지. c가 마이너스 4니까 날라가네. 자, x에다가 1, y에다 0 대입해주면 a는 0 나오고 x에다 0, y에다 1 대입해주면 b는 0 나오지. 따라서 a, b는 모두 0이고 c는 빼기 4네. 똑같지? 빠르니? 되니? 하면 돼? 오케이, 정리하자. 여기까지. 할만하지? 나머지 정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할만할 거야. 개념 위주의 개념. 그럼 다들 135번, 137번, 139번 세 개 풀어볼까? 135, 137, 139. 맛있게 풀어야 된다. 개념을 느끼면서. 그냥 로봇처럼 풀면 안 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다들? 개념을 적용하면서 맛있게. 장금이가 되면 안 된다. 장금이 알아? 네가? 이장금 알아? 미각을 잃어버린 장금이처럼 풀면 안 돼. 미안. 너 이렇게 재미가 없어져서 큰일 났네 진짜. 아무도 안 웃어줘. 우울증 걸릴 거 어떡하지? 하연아, 나 정말 재미없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20대 때는 좀 더 잘 웃겼던 것 같아. 성훈이 오늘 룩 좋은데? 약간 좀 그 운동복 스타일. 약간 여자들의 이상형 아닌가 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 아닌가? 약간 운동복. 약간 운동복 잘 어울리는 남자. 쟤는 어때? 내가 원래 여학생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여학생이 너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여학생들이랑 대화를 수다를 많이 떨거든. 그 수다 성향이 좀 여학생이랑 맞아가지고 여학생이 너밖에 없어. 쟤는 뭐 귀찮은 건 아니지? 그치? 와, 다음 주 화요일 날 영화 사도요. 미안, 궁금하지 않았구나. 영화 사도면
좋다. 자, 135번 볼까? 135번. 개념을 적용하면서 풀어야 돼. 보여줄게 어떻게 푸는 건지. 자, 요 등식이 하나 있네. 자, 얘가 문제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고, 그때 상수 a 값 구하라고 했지. 자, 상수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한다? 아, a에 대한 방정식 하나 만들겠다. 이해되니? 자, 근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모든 x 값에 대해서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x에다 0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할 거고, 1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할 거고, 2, 3, 4, 5, 6, 7, 8 다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하겠지. 내가 필요한 건 뭐야? a 값이지. a에 대한 방정식 한 개지. 이해되니? 그럼 적당한 x값 한 개만 대입해서 a에 대한 방정식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x에다가 0 대입해주면 되겠네. 자, x에 0 대입해주면 3이 마이너스 2 플러스 a지. 따라서 a가 얼마다? 5다. 이해되니? 문제에서 a 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아, a에 대한 방정식 하나 만들고 싶다. 근데 문제에서 요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지. 그 말은 모든 x 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적당한 x값 한 개만 그냥 수치 대입해서 a에 대한 방정식 한 개만 만들어주면 a 값이 나올 거니까 그냥 가장 만만한 x값 0을 대입해서 a에 대한 방정식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서준아 이해되니? 그 다음에 137번. a 곱하기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bx에 x 더하기 1 더하기 cx에 x 마이너스 2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인데, 자, 얘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대. 무슨 말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지. 자, 그때 미정계수 a, b, c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항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수치대입법이랑 개수비교법. 그러면 수치대입법을 이용할지 개수비교법을 이용할지 고민을 해야겠지. 자, 만약에 개수비교법을 이용한다면 좌변에 있는 모든 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해줘야 되지. 이해되니? 귀찮잖아. 이해되니? 자, 만약에 수치대입법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을까? 가급적이면 계산이 빨리 가는 쪽으로 숫자를 대입해주는 게 좋겠지.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래? 그럼 항 두 개가 다 날라가지. 그치? x자리에 2 한번 대입해 볼래? 그럼 항 두 개 날라가지. 자, x자리에 0을 대입해도 항 두 개가 날라가지. 이해되니?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를 대입해서 미정계수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게 좋겠네. 이해되니? 다시, 자, 얘를 만약에 개수비교법으로 푼다면 좌변의 식 전체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한 다음에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야겠지. 너무 귀찮잖아. 근데 요식 잘 보면 적당한 x값을 대입했을 때 여러 개의 항들이 서로 소거되는 게 보이지. 그치? 그래서 무슨 방법이 더 좋다? 수치 대입법이 더 좋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얼마지? 마이너스 3c가 9지. c가 3만. x에 0 대입해주면 두 개 날라가고 마이너스 2a가 4 나오니까 a가 빼기고, 자, 이번에 x에다가 2 대입해주면 이거 두 개 다 0되고 6b가
12 빼기 4 더하기 4 12 B가 2 나왔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 B가 2 C가 3이네. 이해되니? 되지 다들? 됐어? 하나 이해되니? 2는 4가 어떻게 이거? X자리 0 대입해주면 이거 둘 다 0 되고 0 대입해주면 빼기 2A가 4 X자리 0 수치 대입해주면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지. 개수비교법을 하기에는 너무 귀찮다. 근데 수치 대입법을 했을 때는 적당한 X값을 몇 개 대입했을 때 여러 개의 항들이 한 번에 소거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을 푸는 게 더 좋겠다. 무슨 생각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39번 볼래? 자, 139번 보면 자, 등식 2k-1x 더하기 3k 더하기 1y 마이너스 20k 더하기 5는 0이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지. 무슨 말이야? 어떤 변수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를 변수로 하는 항등식이다. k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 나머지 문자 x, y는 상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일단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주어진 등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해 줘야겠지. 자, 그래서 k에 대해서 내림차순에서 정리해 주면 자, k의 1차 항계수는 2x 더하기 3y 빼기 20이지. 자, 그럼 k에 대한 상수항은 마이너스 x 더하기 y 플러스 5지. 자, 개수 비교해주면 자, 우변의 k의 1차 항계수가 0이니까 좌변의 k의 1차 항계수도 0이고 우변의 k에 대한 상수항이 0이니까 좌변의 k에 대한 상수항도 0 나와야지. 따라서 자, 2x 더하기 3y 빼기 20이 0이니까 2x 더하기 3y가 20이고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y 플러스 5가 0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빼기 5지. 자,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2y가 빼기 10이고 자,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요 식에서 요 식 서로 더해주면 5y가 10 나와서 y가 2 나오네. 자, y가 2니까 x는 7 나오네. 자, x가 7이고 y가 2 나온다. 이해되니? 네. 자, 139번이 만약에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가 만약에 x, y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개수 비교했을 때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지. 근데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k 값은 2분의 1.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k 값은 빼기 3분의 1.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k 값은 4분의 1이지. 말이 안 되지. 모순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예. 어떤 변수에 대한 항등식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143번 볼까? 143번까지만 풀고 쉬는 시간 가질게. 자, 143번 보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2 나누기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지. 자, 그러면 얘가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는데 자, 그 일정한 값을 k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다시 자, 요 분수식이 x랑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지. 그 일정한 값을 k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이해되니? 자, 양변에 x-2y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2가 kx 마이너스 2ky 더하기
K가 되고 자, 요 등식은 X랑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X, Y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치? 자, 그럼 개수 비교해주면 자, 우변에 X, Y에 대한 상수항이 K니까 좌변에 X, Y에 대한 상수항도 K고 따라서 K가 몇 나온다? 2 나온다. 자, K가 2니까 우변에 Y의 개수가 마이너스 4지. 따라서 좌변에 Y 개수도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4고 자, 또 K가 2니까 우변에 X의 개수가 2 그럼 좌변에 X의 개수도 2가 돼야 되니까 A가 빼기 2가 되겠지. 자, A가 빼기 2고 B는 빼기 4고 답 나왔네. 이해되니? 이게 됐어 안 됐어? 됐어? 다시 봐봐. 요 값이 X랑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지. 그 일정한 값을 K라고 가정한 거야. 그럼 이때 K는 상수겠지. 이해되니? 자, 양변에 x-2y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런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지. 근데 이 등식은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지. 그럼 어떤 변수에 대한 항등식?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래서 x랑 y에 대해서 개수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좌변에 x, y에 대한 상수항이 2니까 우변에 x, y에 대한 상수항도 2고 k가 2 나오지. k가 2가 됨에 따라 우변의 x, y 개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좌변의 x, y 개수인 빼기 a랑 b 값도 나오지. 이해되니? 넌 이해되니? 자, 이해 안 돼? 어디서 막혔니? 이거 KX 마이너스 KY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2는 k라고 나왔지. 자, 양변에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by 플러스 2가 kx 마이너스 2ky 더하기 k지. 네, 자, 이 등식은 정체가 뭐니? 항등식 어떤 변수에 대한? XY x, y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자,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 중에 개수 비교법 써보면 좌변에 x랑 y에 대한 상수항이 얼마야? 2 그 우변에 x, y에 대한 상수항도 몇 나와야 돼? 2 k가 얼마야? 2 k가 2니까 얘 4고 얘 2지. 아, 그 우변의 y 개수가 빼기 4니까 좌변의 y 개수도 빼기 4고 우변의 x 개수가 2니까 좌변의 x 개수도 2 나와야지. 그치? 자, 됐다.